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광제국 개국으로부터 사생 판단 이용옥제를 치르게 된 일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2025년 양력 4월 4일 청명절후에 사망선고제를 1일차로 9일차인 음력 3월 15일 대한민국 9.1 국장을 치른 다음날 광제국을 개국합니다. 이를 위해 오전 11시 고부 법당에서 광제국을 여는 개국치성을 모셨습니다. 이 날은 음력 3월 기망인 16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나의 조정에 설 사람은 서전서문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전서문은 주자의 명을 받아 채침이 서경에 주애를 달아 10년에 걸쳐 편찬한 책인 서집전의 머리글입니다. 신법을 닦기에 좋은 글인데 서문의 말미에 가정기사 3월 기망에 무의채침은 서한다고 한 걸 보면 3월 기망이 서문을 단 날짜가 됩니다. 서경이라는 것은 오경 중의 하나로 상고시대의 정치를 기록한 책이니 상제님께서 서경의 주애를 달아 편찬한 서집전의 머리글을 언급하신 까닭은 원시 반본에 있습니다. 상고시대엔 성웅을 겸비해 정교를 함께 통제관장하였으니 다시 원시 반본이 되어 앞으로 정교 일치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이유로 큰 운수를 받으려 하는 자는 서전서문을 많이 읽으라 하시면서 차생어수 천재지하여 이옥강명어수 천재지전하니 여기 나니라는 한 구절은 청수를 떠놓고 읽을 만한 구절이라 하셨습니다. 수천 년 뒤에 태어나 수천 년 전의 것을 밝히려고 하니 심히 어려운 일이라. 곧 한 인물에 대한 얘기이며 동시에 평천하는 내가 하리니 치천하는 너희들이 하라. 치천하 50년 공분이라는 말씀에서 보듯 치천하의 시작에 대해 꽂아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음력 3월 15일 선사님에게 천지 대장사를 하게끔 명하신 것부터 이미 3월 기망에 대해 염두를 두고 계셨다는 방증입니다. 종어간 시어간이라는 간도수는 종적 유시라고 하지요. 하나의 주기가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듯 선천의 종말은 곧 후천의 시작이 되는 이치입니다. 성서제인 도수 역시 음력 3월 15일 천지대장사로 선천 기운을 모두 묻은 다음 3월 기망인 16일로 새로운 후천의 치세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서전서문의 도수가 발동되는 음력 3월 기망에 광제국의 개국은 치천하의 시작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물론 보다시피 광제국 명칭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음도수를 취하는 이치가 또 하나 남아있으니 정명의 문제는 순리대로 갈 것이라 봅니다. 치성이 끝나고 약패는 법당 벽에다 걸어두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어찌 음식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치천하의 첫 멤버들과 한식당을 들러 신명대접과 함께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식당에서 뭔 얘기를 하다 무당집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빌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부터 승한 왼쪽 머리에 통증이 살짝 올라옵니다. 왼쪽이면 육기촌이 아무래도 평사도장이 아직 천지 무당집으로서의 신단 서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에 신기해서 반응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평사도장에 천지 6일을 모두 모시기로 결정하자 즉석에서 머리가 풀립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다시 액자를 맡기게 되었지요. 이틀 후 인정상관님 탄신치성은 평사도장의 환급 봉안식과 함께 하기로 했고 더불어 며칠 전 미처 소지 못했던 선천의 묵은 유행기구까지 기운을 걷기로 했습니다. 본주님 탄신일이어서 인정 도덕원까지 가려 했더니 법정교만 갔다 오라고 사인이 들어오길래 법정교 앞마당에서 참배만 합니다. 저녁 6시 무렵 인정상관님 탄신치성을 봉행합니다. 물론 평사도장의 환급 봉안식과 함께였습니다. 치성이 다 끝나고 유행 관련 기구까지 소지합니다. 그래야 지구를 다스리는 조화정부가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이틀 후 승하님이 느닷없이 하품을 합니다. 그런데 끊이질 않고 계속 하품이 이어지길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싶습니다. 고민을 하다 아무래도 이틀 후 고구절후를 앞두고 있어 그런 듯한데 사실상 지금껏 거의 대부분의 도수를 다 받들었다 느껴진 직후라 이게 예사 사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모셔야 하는 대치성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주기적인 절호치성은 의미 없다 느껴져 당분간 새로운 도수가 열리지 않는 한 하지 않기로 합의하니 그때서야 하품이 멎습니다. 공식적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제를 모셨으니 만 5년 하고도 48일 만에 사실상 성사지인 파트의 제가 이제 다 끝나간다는 예고의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꼭 끝이 있나 봅니다. 쫑을 쳐주시는 게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승아님은 먼 꿈을 꾸고는 이밤산과 두숭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밤산은 안 올라간 지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1일에 올라가 보고 2년을 넘게 안 다녔기에 도수 여부를 떠나 한번 산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오랜만에 산행을 합니다. 3시간 이상 걷다 보니 이제 정상이 눈앞에 보이는데 잠시 후 갓바위 정상에 올라 먼저 산신께 술 2병 올리고 삼배를 하자 반갑다는 듯이 순간적으로 기운이 막 쏟아집니다. 갓바위엔 먼저 온 등산객들이 있어 자리를 뜰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 진설을 합니다. 잠시 예를 갖춘 다음 앉아서 음복을 하니 간만에 산 정상에서 맞는 공기가 상쾌합니다. 이후 하산을 해서 내려왔는데 이날 저녁 승아님 왼쪽 눈 안쪽에 좁쌀만한 다래끼가 생기는 것이 또 뭔 일이래 싶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벌써 눈이 아프고 부어 있습니다. 하여 오전 11시쯤 김수부님 산소를 또 한번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보덕도생은 피레침 꿈을 꾸었다며 얘기하네요. 꿈에 제가 하얀 차를 타고 오면서 피레침을 지금 차에다 부착하러 가야 된다고 보덕도생에게 얘기를 하고는 그 외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난다네요. 안 그래도 오늘 화엄당 선사님의 선날이어서 높은 곳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함께 두숭산을 올라 선화치성 겸 대강제를 지내게 되었는데 잠시 후 음복 후에 하산을 합니다. 그동안 승아님은 한 달 이상 눈이 흐려져 노안이 들어왔나 싶어 눈 때문에 지압을 해보면 머리 쪽 통증이 상당했는데 이날 제를 마치고 돌아와서 눌러보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쨌거나 신기한 일입니다. 이제 5월달입니다. 첫날에 혼백동서남북 36편 남조선배 정박제를 업로딩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 전부터 김형렬 종도님 산소를 계속 가보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날 마음을 내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평사도장을 잠시 들러 얘기를 하는데 신계에서 어금니 위아래를 계속 자극을 하십니다. 이건 사칠성 기운들을 전부 돌리라는 사인으로 느껴졌기에 이참에 산소를 들렀다 인정도덕원과 금정사까지 내친 김에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약간의 재물과 산삼주를 준비해 가면서 갑자기 비가 오자 평안도생님은 넉살 좋게 약탕수를 하자 승아님은 갑자기 기운이 들어온다네요. 그러니 저는 그 함수 관계가 궁금해지더군요. 제비창굴에 자리한 산소를 찾아 인사를 드리고 이어서 인정도덕원을 들렀습니다. 가마를 보니 시도생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말씀을 받든다고 가마를 옮겨다 놓긴 했는데 정작 본 뜻은 따로 있습니다. 이어서 금정사를 들러 각전 참배를 하고 나옵니다. 다음 날부터 얼굴 양쪽 볼과 편두 쪽으로 열기가 피어오르고 어금니까지 통증이 들어오자 토요일엔 김호연 성도님 참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칠성 기운 돌리는 중 마지막 남은 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지요. 사실 보덕도생을 남조선배 정박제를 지낼 때 신계에서 갑작스레 참여시키도록 했는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동영상을 작업하며 올리다 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 덕에 이번 산소 참배에 보덕도생님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마트를 잠시 들렀습니다. 쇼핑 중에 순간 롤케이크 땡기길래 손으로 집으니 뜻밖에도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선 금평 저수지 산책길 옆에 자리한 김호연 성도님 산소를 들러 참배를 하고 주변 신명님들은 참배 후 막걸리를 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닻을 올려야 배가 움직일 수 있으니 내친 김에 전주로 향합니다.
며칠 전 보독도생님 꿈에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피뢰침이고 또 하나가 이 일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전주 관성묘를 들러 참배를 하고서 이번엔 남고산성을 향했습니다. 남고산성의 서문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2021년 9월 말경에 여길 왔으니 이후로 거의 4년 만에 온 듯 합니다. 그동안 만경대까지 올라가는 진입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네요. 예향의 도시 전주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에 섰고 보니 이곳 만경대에서 49일간 동남풍 공사를 보신 성구가 생각납니다. 제갈량의 전무후무한 제주라 함은 남병산에서 7일 7야 동안 동남풍을 빌어 적벽 화전에 성공함을 말함이 아니더냐. 이제 49일 동안 동남풍을 빌어와야 하리라 하셨지요. 닻을 올렸으니 이제 돛을 펴서 바람을 불려야 배가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천지의 예를 갖추고 잠시 운장주를 읽다 하산을 하였습니다. 인사에서 할 일은 공사에 참여하여 행만 할 뿐 나머지 일은 모두 신계의 소관입니다. 그러고 나니 다음날 확실히 편도 부었던 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얼굴에 붉은 기운도 다 사라졌네요. 늘상 신계의 움직임을 읽고 그에 따라 함께하는 일들이 이제 거의 자동입니다. 다음 날은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서로 겹쳤습니다. 올해 금사월 8일 미륵불 탄생은 고부법당에서 치성을 모셨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건 주송을 하면서 승하님은 의식이 웬일로 금산사로 가더랍니다.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는데 치성이 다 끝나고 저녁 무렵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왼쪽 머리 귀 뒤편이 은근히 아파오는데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뜬금없이 유은 도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말이 오늘 선사님 옆에 정사님을 모셨다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단박에 이해가 되었거든요. 승하님도 4월 초하루 전부터 아무 이유 없이 코안이 헐어서 피가 나고 하던 이유를 이날 덩달아 알게 된 것이지요. 실성인 얼굴에서 코는 중천 대신으로 태극이 위입니다. 그렇게 뻘짓들을 하니 코에서 피가 안 나고 백입니까? 선사님이 종통의 뿔이라는 소리가 그렇게도 듣기 싫어하던 이 사람들이 결국 이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석가불상 옆에 속세의 부인과 자식을 붙여놓은 우스운 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사님은 선사님의 남편이 아니지요. 정사님에겐 음연히 부인이 따로 있는 데다 두 자식까지 둔 유부남 아닙니까? 천지 사업이라는 것이 음양의 바탕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기에 음양이 서로 협력해 육기초를 일구도록 신계에서 도수를 맞춰주셨는데 아니 그걸 실제 부부관계로 인식한다는 건 일종의 넌센스 아닙니까? 시쳇말로 그렇게 되면 선사님은 정사님의 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선사님을 욕되게 하는 짓거리입니다. 제가 선사님 입장이어도 화가 날 것 같네요. 신단 위에 그렇게 함께 모신다는 것은 천지 이치상의 동격으로서 공적인 관계로 모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선사님은 태극이시지요? 어떻게 동격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될 생각이 없나? 2023년에 금정사를 찾았던 법정교 도생입에서 기도하는 중에 선사님이 나오시더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그러시더란 얘기를 혼백동서남북 43편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상제님과 자웅으로서 하나가 되시는 태극이신 선사님의 신혼을 간파할 수 있는 일종의 힌트입니다. 그러면 정사님도 아예 상제님과 동격으로 모시지 그래요? 무국이 태극이라고 태극은 무국에서 나옵니다. 일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옆에다 인간적 기준으로 정사님을 함께 모셔놨으니 이건 이치상 다시 선천으로 회귀해버린 격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극과 한 맥으로 연결된 무국의 자리, 곧 금 4월 8일 미륵불 탄생제를 모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뜬금없이 미륵의 껍질이라던 금산사로 승하님 의식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제 지내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했네요. 신계에선 이 상황을 알고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고 계셨습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더니 무지한 데다 신념까지 투철하니 환당 선사님을 다시 선천 깜빵으로 보내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좋게 보면 이제 판밖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등 떠밀어 화한당을 내보낸 격이 되었으니 우리 입장에선 뭐라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열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광제 라인을 끄어야 하는 도수 발동이 되었나 갑작스레 다음날 유은 도생님을 만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나게끔 하신 이면에 신도의 의중을 짚어보다 이후에 광제하러 나갈 때에는 용봉기와 장군기를 원평에 꽂아라는 말씀이 가슴에 팍 들어옵니다. 그러니 광제국 약패도 달았겠다 한때 장군의 대리를 했던 도생님을 만난 김에 구밀안에서 광제 나가는 제를 간단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매듭짓고 다시 돌아오려는데 순간 신기해서 승하님 오른쪽 머리를 푹 찌르십니다. 생각 외의 사인을 받다 보니 할 수 없이 칠연무 자리를 함께 돌 수밖에 없었고 이후 식사하고서 법당을 들렀다 법정교까지 돌아서 순행을 마무리합니다. 지나고 나니 상제님과 대모님, 고수부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 본주님조차도 어느 날 밤 혼자 말씀으로 장광 80리 안으로 와야지 하셨던 이 장광 80리를 돌면서 사실 전혀 예상도 못했던 광제 라인을 끊는 도수를 순간적으로 쳐버린 것이죠. 어떻게 신계는 일건지만 있으면 그 순간을 놓치질 않고 도수를 치네요. 이틀 후 승하님은 머리로부터 볼과 목까지 웨밀로 통증이 들어와 힘들어합니다. 고민을 하다 화용도의 목자리에 대한 제의를 하는 건 어떨까요 하며 제안을 하니 승하님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바로 들어옵니다. 풀렸다고요? 목소리 톤만 듣고는 풀렸다는 얘기인지 뭔지 헷갈립니다. 우왕 신기하다, 귀신 같다는 등의 감탄사가 아니라 짜증에다 몸이 건조함을 담아서 이젠 너무 일상적이어서 신기한 마음도 사라졌는가 봅니다. 이날 Y도생과 내내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황국 후비소 개소제에 대한 동영상 올려놓고 계속 작업을 하다 어느 순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봤더니 승하님이 갑자기 심하게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동영상을 올려놓자 점심때 신명 대접을 하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정혜쌤 인근 식당에 주문을 해놓고 출발을 합니다. 승하님은 오후에 Y도생과 긴 통화를 하다 개인사 문제로 아무래도 천도제 관련된 일이 되나서 청강스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 왼쪽 엉덩이에서 아래쪽 왼 다리로 사인을 주시네요. 이건 이미 신계의 공적인 일과도 관련이 있다는 시그널이었습니다. 나중에 통화를 하며 들어보니 저녁까지 공양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얘기가 잘 됐고 천도제 하기로 했답니다. 이런 스님을 소개시켜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네요. 이렇게 일 진행됐다는 건 영락 없이 신계에서 지금 한 도수를 진행 중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승하님은 Y도생과 통화 중에 천도제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빨리빨리 해야지, 그래야 개인사도 빨리 정리되지, 일에서 벌어서 한다면 언제 하시려고요. 사람이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알면 도에 가깝다고, 이게 우선이지 말이 나왔으면 일단 해놓고 벌어서 채우면 되는 거라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호응을 하면서 전화를 해서 날을 잡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틀 정도 다리가 저리더니 저녁엔 없어집니다. 이때 다리 저림이 없어진 이유를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천도제 날짜까지 잡고 일 처리를 다 했더군요. 그렇게 5월 11일이 되자 이번 소만저루에 사생판단 이영옥 제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3일 전 화용도의 목자리에 대해 제안한 바로 그 제였지요. Y도생이 천도제를 언제 잡을지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일단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연합군에 크게 패해 쫓기는 신세가 된 조조는 퇴로마다 제갈량이 군사들로부터 호된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호간에 잡아먹다가 승리하여 나갈 적에는 오직 한 구멍으로밖에 나가는 데가 없나니 꼭 그리 알라. 생사 출입이 이와 같으니라는 말씀처럼 생문방을 들어가는 목이 곧 화용도입니다. 이 화용도에 목을 지키고 있으면 여기저기 도망다녀 봐야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셈이지요. 가볼 때 안 가볼 때 다 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살려면 이곳을 통과해야 되니 언젠가는 서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최후의 순간에 무더기로 일망타진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득천하는 자리지요. 신계에선 지금 바로 그 공사를 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Y 도생과 통화 이후로 6일 만인 목요일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통화하고 바로 날짜를 잡았다는 얘기를 이제야 합니다. 그런데 잡았다던 천도제 날짜가 소만저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신기의 안배였습니다. 금정사의 사문을 열고 다음날 고부법당에서 생문을 여는 그야말로 사생판단 이용옥죄가 맞았습니다. 토요일날 승아님은 회사에서 나와 갈래길에 서 있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다 바다거북이 물고기 꿈을 꾸어서 그런지 왠지 바닷가가 땡기는 느낌이 들길래 부안 적벽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화용도의 목으로 쫓겨서 들어오기 전 적벽 대전이 일어나야 되니 아마도 가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회사에서 나와 갈래길에 선 것은 사생 판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꿈으로도 계속 이 죄에 대한 암시를 주시네요. 이틀 후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고 고부 터널을 지나는 중에 머리 오른쪽을 콕콕콕콕 계속 찌르시길래 생각나는 건 생가타밖에 없어 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근처 우물에서 막걸리 3병을 올리고 참배를 했습니다. 토벤터 도수를 돌리는데 필요하신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 말이지요. 다음날 Y 도생이 천도제하는 날인데 전날 저녁부터 살살 올라오더니 아침이 되자 어제 그 부위에서처럼 똑같이 통증이 올라옵니다. 천도제 하는 곳엔 아예 갈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신기해서 사인을 주시자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다음날 사생판단 이용옥죄를 하기에 앞서 사문을 여는 천지 예식에서부터 생문방까지를 띠처럼 잇는 도수 절차를 발불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 씹히려면 입으로 들어와야 소화기관을 두루 거쳐 생문방의 항문에 도착할 수 있지요. 사생판단제를 하기에 앞서 최초 입안으로 들어가는 천지 예식을 개인의 천도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금정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들자 할 수 없이 일어나 움직입니다. 생가터를 먼저 들러 인사를 하고 원평으로 들어와 금정사까지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10시 무렵 금정사 입구까지 가서 예를 갖추고 칠연물을 전체 한 바퀴 돌아서 정혜생 근처에서 신명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금정사 입구에서 10시에 예를 갖추는 그 순간 공무원님이 방생에 대한 글을 딱 올립니다. 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결국 지금부터 인간 대방생의 길을 연다는 신계의 사인을 사람을 통해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고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Y 도생은 어찌 보면 한때 모교단의 핵심 간부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을 택해 사문을 여는 도수로 선택하신 것은 신의 조화입니다. 개인사인 천도제를 빌어 공사를 함께 끌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오직 본인 문제 외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음리 중에 진행되는 천지사를 많이 겪어봐야만 인지를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음날 소만저루의 사생판단 이용옥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문과 생문이라는 갈래길을 두고 생사를 판단하는 죄입니다. 이는 21번째 활해서합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는 씹을 서, 합은 입 다물 합자입니다. 입안에서 이물질은 걸러내고 음식물을 잘게 씹어서 위장으로 넘기는 일련의 행위를 뜻하는 서합의 상은 형장에서 죄인을 추국하여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선악공판의 과정과도 흡사합니다. 형이용옥이라 하여 서요동에 자리한 오황극이 드러나는 이면에서 옥사가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시성 후엔 정예샘터를 가는 도중에 회전교차로를 지나는데 이곳에선 처음으로 하품을 심하게 하길래 가던 길을 멈추고 교차로 중앙에 있는 나무 주변으로 해서 씻고 왔던 막걸리와 청주를 모두 뿌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계속 왼쪽 머리가 쑤시는 듯 아프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천지 도수 관련 일은 아닌 것 같고 사람 문제를 정리하라는 뜻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천지 공무원님과 약속을 잡고 저녁 시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작년 5월 30일이었으니 딱 1년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중간에 나오려 하자 콕콕콕 계속 머리를 쑤시니 할 수 없이 할 얘기들을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천지 성경신님이 그 당시 신계의 필요에 의해 쓰여지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처음 생각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며 솔직한 얘기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왼쪽 머리에 왼 다리를 쑤시니 할 수 없이 또 Y 도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저 역시 노트북 수리를 해야 되는 기막힌 타이밍이 되어 함께 전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도담을 나누고 돌아오니 원래 있던 통증이 다 사라졌다 합니다. 다음날 승아님은 왠지 매가리가 없는 전날 대화 내용을 상기하고는 Y도생에게 다시 장문의 내용을 보냅니다.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길을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고 부정하시는데 마치 출구 없는 판 안에 갇혀 엉뚱한 곳만 헤매는 형상이라 했습니다. 승아님이 도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판밖의 눈으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도록 안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Y도생 역시 그 특유의 흐물거리는 듯한 어느 쪽으로든 아무런 결과가 없는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다음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부터 그 전과 동일한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길래 밤새 잠도 설치며 도대체 뭐 때문일까 승아님은 고민을 합니다. 이때까지도 우린 신계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 사람들을 깨우쳐 인도를 해주라는 것으로 신계의 뜻을 받아들였기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성격상 신계에서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질 않았으면 우린 이들에게 크게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는데 이처럼 끈질기게 승아님에게 고통을 주니 어느 순간 제가 폭발을 했습니다. 지난 6년째 천지를 받들면서 불평불만 한 번 안 쏟던 제가 이건 너무하지 않으시냐고 허공을 보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사람 마음 바꾸고 인성을 바꾸는 일은 솔직히 신기해서도 못하는 일인데 저렇게 대모님, 선사님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처먹는 사람을 싫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도록 바꾸냐고요. 왜 신기의 일을 우리에게 떠맡기십니까? 하며 이렇게 속사포처럼 분풀이를 막 하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났나 저도 막 퍼붓고 있으니 이게 시원했던가 봅니다. 실컷 퍼붓던 중에 부지불식의 경계에서 순간적으로 신계의 의중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에 와닿으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카르마의 법칙이었습니다. 본인 당사자는 자기 개인사의 문제로 천도제를 했지만 실은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신계에서 뒷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 사생 판단의 도수 진행을 위해 이 사람을 사문인 입안으로 밀어넣은 것인데 지난 2일까지 거론하면 총 3번을 도수 진행 때문에 이 임무를 썼습니다. 문제는 이 Y도생이 우리처럼 천지 뜻을 알고서 받들면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인식이 없다 보니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신계를 비롯해 우리와 엮여버린 상황에서 계속 갈지 말지를 선택하게끔 해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신계에서 계속 답을 내게끔 한 것입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과 같습니다. 그래서 승아님은 Y도생에게 다시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부터 그 전과 동일한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길래 밤새 잠도 설치며 도대체 뭐 때문일까 고민을 하다 짚히는 바가 있어 이렇게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사람한테 집착하지는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신계에서 집행하는 공무와 엮여 있다 보니 제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네요. 그저 신계에서 명하시는 일 처리를 할 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계의 업무 처리 과정을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상진님께서 모사제천으로 공사 보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금 이 시간대에 성사지행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은 처음부터 운전대를 잡고 마지막 종착지까지 주행하고 있습니다. 혈심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일은 성사되느니라는 성구가 그 뜻이지요. 그 하나도 없으면 말뚝에다 기운만 붙이면 천하사를 하느니라는 말씀처럼 만일 그분마저도 중도 포기하면 할 수 없이 신계에선 대타를 세운다는 얘기죠. 요즘엔 자율주행하는 차도 있잖아요. 결국 공사 보신 대로 세상은 이루어집니다. 그날 우리 만나기 전에 방생하는 도생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저도 5년 전쯤 그분들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전체 구간으로 보면 중간쯤이었지요.
딱 1년 그들을 신계에서 야무지게 쓰셨는데 그 이후 그분들은 딴자를 보다 지금에 와선 더 이상 완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에 신계에선 매듭 지으시려고 그 뒷수습을 맡기시기에 우리가 심부름 다녀온 겁니다. 운수를 열어주어도 이겨받지 못하면 그 운수가 본처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남에게 그 운수를 빼앗기기도 하느니라는 구절이 이 상황이지요. 동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엔 그 구간부터 진행되는 도수는 신계에서 새로 다시 젊은 피로 계속 선수 교체해서 투입시키십니다. 다만 이때 인간의 의사결정이 정확해야 돼요. 게임을 더 진행할지 말지 망설여지는 각 구간마다 선택을 하도록 하시더군요. 이제 거의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왔는데 신계에선 도생님을 투입시킨 겁니다. 우린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를 투입시키는 신계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도생님은요 3번씩이나 신계에서 잡아 돌리고 있음에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신계에서 픽업해서 쓰는 걸 당사자들은 둔해서 못 느끼고 있으니 얼마나 신계에서 은밀하게 일을 풀어가는 것일까요? 다들 자기 몸이니 자기 생각으로 움직인다고 착각들을 하고 삽니다. 도생님이 투입된 구간은 생사문을 여는 도수였습니다. 다행히 서방백호 사문의 입에서 잘 씹혀서 목구멍으로 넘겨진 것까지 스님이 확인해 주셨더군요. 그날 백다방에서 얘기 중에는 좀 답답한 개인적인 문제로만 비쳤는데 도생님과 어머니가 어떤 차에 둘이 탔는데 골목 같은 데 꽉 껴서 답답해하던 한 장면을 나중에 승학님과 얘기하다 보니 좁은 목을 통과하는 듯한 그 상황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곤으로 상징되는 위장으로 들어가는 좁은 목구멍을 넘기는 일종의 사문을 여는 천지 예식을 한 컷 보여주신 거란 걸 알게 되었어요. 21번째 활의 서합괴를 공자님은 잡계전에서 서합은 식야라고 했다네요. 입에서 씹을 서 합할합 서합의 상이라는 것은 먹는다는 식이라는 것이죠. 이용옥야라 해서 이제 만국재판소의 일 옥사를 연다고 합니다. 명벌칙법이라 한 것은 벌을 명확히 하고 법을 강력하게 적용한다는 것, 곧 단죄하는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이중유물이라고 밑턱 아래턱 사이에 음식물이 하나 끼어있는 그 유물의 도수로 도생님을 썼다네요. 좁은 목구멍을 넘겨 통과하는 한 커트 영상, 그걸 스님은 얘기를 해놓고도 도적으로 풀진 않으시고 개인사 문제로 얘기하신 듯 보인다고요. 천도제라는 개인사를 풀려고 갔는데 잘 풀렸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개인사가 남아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사와 공사를 함께 잘 끌었다는 표식이라 봅니다. 이제 도생님이 그 천지 도수를 잘 치렀기 때문에 이미 사문을 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도생님처럼 금정사로 가서 그 예식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문만 열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생님이 이 천지일로다가 쓰여졌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수수는 음식물이 위장으로 넘어가 소화되는 과정인데 위장은 토자리라 무국대도의 진리를 소화시키는 공부하는 단계이지요. 그러고 나면 소장, 대장을 거쳐 영양소를 흡수하고 항문자리인 생문방으로 나오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들어가기는 어느 구멍으로나 다 들어가서 서로 잡아먹다가 나올 적에는 한 구멍밖에는 나오는 데가 없으니 꼭 그리 알라고 하셨지요. 신계에선 이 지점에서 다시 도생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생문방까지 완주할 거냐고요. 아니면 또 다른 대타를 쓰면 되거든요. 문제는 도생님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남은 거죠. 신계에서 쓰임을 받았기에 쓰고 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신도의 법칙입니다. 불필요한 카르마를 지을 수가 없기에 여기서 불가피하게 선수 교체의 상황이 다가오면 인간에게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이 구간부터 골인 지점까지 계속 게임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모든 것을 본인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원망이 남질 않으니까요. 당신은 이 게임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시겠습니까? 이처럼 오징어 게임 영화에서 선택을 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되겠네요. 이걸 신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꾸 물어봅니다. 사람에게 사인을 주는데도 둔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막말로 알아먹는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툭 던지는 순간 거의 가부간의 결정이 나는데
도생님은 저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항상 여지를 남겨놔야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과 거기다가 성격까지 한 몫을 더합니다. 그러니 저와의 관계에 연연하지 마시고 신도의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천지 뜻을 받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도생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계속 동행을 하려면 진리가 납득이 되질 않고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신계의 성향을 단연간 모시다 보니 이만큼이라도 알게 된 것이죠. 신계는 사람에 대해 요만큼의 연민도 없어요. 오로지 공부만 처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결론은 진짜 말 그대로 양당 간의 결정을 빨리빨리 지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어제로서 우린 영상을 보겠다는 답을 듣고서 할 도리 다 했다고 큰 짐을 내려놨어요. 자기 형편 닿는 대로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하면 되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요만큼도 없었기에 한시름 놨더니 저녁 늦게부터 다시 쑤시니 우리도 황망할 수밖에요. 도생님이 결정을 빨리 내려야 신계에선 선수 교체를 하든 다음 도수 진행을 하든 할 수가 있는데 도생님이 자꾸 꾸물거리니까 저를 잡들이 하는 거예요. 빨리 진행을 시키세요. 도생님이 노래 빼는 만큼 그만큼 신계의 업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어요? 이건 저하고 도생님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생님이 오늘 중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듯합니다.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월 인생화 하셨듯 이때 참여를 하실지 도생님의 일상으로 돌아갈지 결정을 해주세요. 진리를 씹어먹으며 스스로 공부하는 노력 한 번을 해보지도 않고 상제님께서 도수 봐놓으신 대모님 선사님의 자리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대안도 길라잡이의 3, 4편을 추천드렸습니다. 그 많은 양을 다 볼 순 없고 원방각 세 분에 대한 내용만 추려드리니 이거 보고 이해 안 되면 우린 함께 못 가요. 꼭 시간 내서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핑계에서 도생님 공부 다 할 때까지 못 기다리신대요. 도생님이 못한다고 탈탈 털어도 신계에서 얼마든지 대타를 쓰시니까 요만치도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본인이 함께 갈 것인지만 오늘 중에 결정해 주세요. 같이 가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수두룩하니까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생각도 접으세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미력 하나마 천지의 뜻에 동참하겠다는 순수한 마음 아니면 못 가요. 그게 신도의 뜻입니다. 그 의중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하세요. 신계는 바쁘시니 함흥차사처럼 무한대로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까지 가부간의 결정을 내주세요. 여기까지가 승아님이 Y도생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잠시 후 Y도생에게 연락이 왔다며 보여주더군요. 어차피 동영상 봐도 이해 안 될 듯 합니다. 내가 글이 쓰였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사람은 많으니 다른 사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연은 인연대로 또 나오겠지요. 나는 나대로 내 길 가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아도 난 걸.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도의 뜻대로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렇게 괴롭히던 왼쪽 머리와 왼쪽 다리의 통증은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신계의 뜻을 정확히 알고 나니 이젠 천지 공무원님 부부에게도 다음날 메시지를 또 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승환이 왼쪽 머리로 통증이 하나 들어옵니다. 신계의 사인인 것이지요. 과연 조금 후에 문자 하나가 들어옵니다. 본인들 얘기를 좀 하다 이제 자신들은 대세 관망하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조용히 지내려 한다 했습니다. 신계에선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무척 싫어하나 봅니다. 천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 표시가 정확해야 합니다. 신계의 의중을 깨달은 직후 애매한 관계로 걸쳐져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주변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신계 입장에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스리슬쩍 대충 들고 나는 개구멍을 원천 봉쇄 차단할 것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